조금 전에 인사드렸는데 지금 발표드리는 거는 라이즈 사업이 이제 1차년도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은 작년에 종무식을 했습니다만 시무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무식 겸 2026년도 올해 대학의 발전 전략을 한번 대학 구성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즈 사업 성과 공유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 사업을 연계한 대학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서브 타이틀로 넣은 게 생존을 넘어서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정말로 이 생존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2036년 가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존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지역과 상생하는 이 말은 라이즈 사업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발전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생존을 넘겨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서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순서는 요 4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모두 워낙 많이 발표된 데이터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2036년도가 되면 현재 인구의 학생들 입학 정원이 한 21%가 급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6년에는 한 35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 경남의 17개 대학에서 100개의 대학이 한 3개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클로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타 지역의 인구가 소멸이 막 되죠. 근데 경남의 양산은 인구 소멸 가속화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일전에 나온 신문에 의하면 양산에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굉장히 둔화가 되는 상태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정책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즈 사업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럼 이제 2040년도 되면 대학의 이제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충원율이 지방에는 82.3%, 수도권 67.2%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좀 굉장히 좀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광안리입니다. 제가 광안리 놀러 가보면 광안리에 수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집은 잘 돼요. 근데 어느 집은 안 돼요. 어느 집은 잘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 간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대학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그 생존과 비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대학 구성원들의 의지와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은 사실은 조금 전에 777이라는 우리 높은 취업률을 올해 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죠. 보건대학이 아닌 입장에서는.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이라 하면 솔직하게 저희 대학이 지역에서 지역민들한테는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학년기 학생들한테는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점이라 생각하고, 대신에 라이즈나 혁신이나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이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모든 대학은 중장기 발전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평생지구 교육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재사는 현장 실무형 창의융합형 지역 전주형입니다. 그럼 이걸 다 붙이면 현장에 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의 목표는 아까 중에 이제 실용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상학관까지 일체가 되는 산학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 쓸 수 없는 교육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미래 한지옥, 미래교육, 학생지원, 산학협력, 지역연맹, 지속가능 경영 이 5개의 전략이 저희들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5개의 전략에 따른 중장기 발전을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원은 학생들의 대비로부터 나오는 교비 재원과 국고에서 들어오는 산학협력단 대비인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교비는 등록금을 최근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만 10몇 년간 동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은 재정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고 재정 지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원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러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선도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재원을 가지고는 대학 내 외부의 기초 체력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년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라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화, 지역과 같이 움직여주는 톱니바퀴 체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AIB 30+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 즉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재원을 활용을 해서 현장에 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개발하자는 게 이 대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재정지원 사업이 3개 꼭지가 움직이는데 저희 대학의 강점이라 하면 이 재정지원 사업을 톱니바퀴 같이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지원 사업의 재원을 가지고는 대학의 펀더멘탈을 좀 개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AI 인프라라든지 교육 체계를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에서 최근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이 라이즈 사업은 지역 산업과 같이 움직여서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I 30+는 지역에 계시는 성인학습자, 지역 재직자들의 심화교육, 즉 AI나 DX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3개가 기반과 확산과 심화 연단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면서 통합재정 지원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으로 맵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장학금 기자재, 시설, 그 다음에 교직원의 연구교육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체에는 이제 장비 대여라든지 R&D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여건이 이 재원으로 마련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혁신 지원 사업으로는 정교생 학생 대상으로 AI DX 교육을 교양 의무화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을 확보를 하고, 라이즈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게 중립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하고 연관된 항공 MRO라든지 콜드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D 30+ 사업은 재직자 대상으로 직무 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AI DX 교육을 집중 캠프로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학사 제도와 모듈형 교육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학협력은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산업체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 지원 사업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강의실이라든지 LM에서 고도화라든지, 그 다음에 AI 시설 설비 공연자센터 같은 걸 구축 또는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즈 사업에서 연결되는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지자체 기업 대학 연결에 거버넌스로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산업 협의체를 올해는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것 같습니다. 회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원이 투입되는 쪽으로 넘어가서 핵심 지원 사업이 랩을 만들고 라이즈가 이제 현장을 연결하는 구조로 올해는 산하 경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정주와 전주기 취업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이 중심의 앵커가 돼가지고 전주기 취업 지원과 지자체 한날, 그 다음에 YS 라이브 프로젝트가 라이즈 사업의 꼭지입니다. 이것들이 좀 더 연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정주와 취업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성인학습 유학생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과 그 다음에 실전 취업까지 해서 저희 대학 독자 시스템인 SNAP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SNAP 시스템은 저기 핵심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학생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게 핵심과 라이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하이브리드 강의실하고 LMS 보도와 하이브리드 강의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VR 첨단 강의실을 지금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원을 하려고 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1차에도 라이즈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올해 취업률이 77.7%라는 걸 찍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희들이 예측했던 취업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놀랬고 777이 나와가지고 12월이니까 마지막 우승인가 할 때 이게 떠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취업률은 작년에 저희들이 90.6%인데 저거는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이 목표치는 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츠 같은 걸 통해서 산학협력 기업이 기존의 가족회사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또 46개 기업들이 체결이 돼가지고 인력 양성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성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시키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취업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률이 77.10% 나왔다는 것은 대학 구성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6년도 그러면 어떻게 올해는 갈 거냐? 지금 이제 저희 대학이 추구하는 게 산학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BBA 학회 현장 교수가 하는 말은 이게 흔한 말입니다. 근데 왜 다시 이 흔한 말을 하느냐? 이제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5주 교과목 수업에 학생들을 15주 동안 강의실에 앉혀놔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5주에서 18, 9주까지 강의실에 있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현장을 가든지 산업체를 가든지 어떻게 가야 됩니다. 그럼 그 가는 거를 교과하고 비교과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교수 같은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하면서 성과가 나온 게 산학융합 교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를 주 3회 투입을 해가지고 3주 동안 투입을 해서 같이 교수님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도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직원 파트는 지금 AI가 대세입니다. 교수님들도 AI를 하셔야 되고요. 직원분들도 AI를 하셔야 됩니다. 직원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40% 정도는 AI 업무 툴을 써가지고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60%는 자기가 하시면 되고요. 특히 교수님들은 AI 지금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방학 때 AI를 위해서 강의 계획서부터 강의 교환까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전문 교육에 AI 툴을 접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학생 고도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저희 대학 챗봇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챗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과 상담과 다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1인 1논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총장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인재의 능력도 있을 거고 AI 트렌드도 막 바뀝니다. 근데 전문대학은 특성상 일반 대학하고 다르게 교수님들이 논문을 안 쉬어도 법적 전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교수가 이 논문을 안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학습하는 것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성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편 정도는 교수가 논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전문대학협의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간호학과가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풀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학도 간호학과에 일정 인원을 뽑아가지고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항공메카트론이 간호, 그 다음에 냉동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전문기술 석사과정에 고집되는 교수님들은 나름대로의 티칭이나 R&D가 필요하다. 그리고 1인 1논을 하셔야지 지역 사업체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손을 많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아니고요. 전문대학 교수님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문무화라고 하고 싶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논문 한 편 정도는 써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연구 R&D는 저희들이 재호정 지원 사업에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 지금 올해부터 해서 올해지만 내년 3월에 많이 들어오고 올 3월에 많이 올 건데 150명이 들어올 건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산업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직무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한국어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집중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대표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유학생들 중에 직무 역량이 좀 뛰어난 애들은 좀 중간 관리자로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리더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역 보호생 대상으로 AI 체험 부스를 했는데 600명이 왔죠. 그래서 올해는 지역 주민하고 학생이 모르지는 축제형 행사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2026년 올해 목표를 잡았습니다.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1.1% 올리는 78.8%를 잡았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대학이 유지 취업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0% 좀 넘었습니다만 유지 취업률도 90% 잡고 학생 충원율도 사실은 마음속에는 100%, 110%라는 목표가 있습니다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임시처장님도 웃으면서 지금 100% 가능합니다 하고 110% 정도까지도 정원에 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점주율은 이게 좀 데이터가 이상합니다만 저희 대학이 작년까지 지역 점주율이 양산의 지역 점주 취업률이 한 38% 정도, 40% 정도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 42%까지 하고요. 성인 학습자 비율은 30% 확대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30% 선이 저희들이 마지노선입니다. 조금 높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학령기 학생과 성인 학습자와 유학생의 비율이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학령기 학생의 비율을 최소 50%는 가져가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26년도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리스크도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재정 자립 부분인데요. 이 재정 자립은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받지만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전문대학에서는 딱 두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평생교육인데 두 번째가 우리 교수님들이 R&D를 많이 하시는데 R&D를 많이 하시면
연구비에서 간접 10%를 뺍니다. 그럼 산학인력단 좀 부자가 되겠죠. 그럼 부자가 된 그 비를 이용을 해서 교수님들한테, 참여한 교수님들한테 R&D 또는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파가 커져야지 되지. 교육을 해가지고 어닝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번아웃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행정 업무의 경감을 좀 죽이자는 거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한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AI를 툴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핀셋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수님이나 직원분들이 참여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오늘 참여해 주신 산업직 대표님들이 대학을 같이 움직여 주는데, 그럼 현재까지 우리 산학협력은 교수님들이 개인적인 휴먼 네트워크에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친한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행위 위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양산 하이브리드 미니클래스 회원사의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한 꼭지를 갖고 지금 라이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재원을 2배 정도, 3배 정도 키워가지고 기업들이 좀 꼭 대학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만이 산학협력이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이 구축한 고가장비 리스트를 기업에 오픈을 해드려서 기업에서 항상 쓸 수 있도록 무료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학생들은 아무래도 유학생들의 가장 큰 저거는 비자죠. 그래서 그런 비자를 좀 잘 받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양산시하고 경남도에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두인 AX, 즉 AI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AI에 특화된 좀 잘하시는 교수님들 리더 그룹을 제가 2-3명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TF팀이 딱 돼가지고 대학 전반에 AI DX 교육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올해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는 계속해서 치고 나오는 하두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 해서 저희들이 ESG 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 3월부터 스타트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거는 통장 혼자서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또 대학 혼자서만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분들하고 같이, 지자체분들하고 같이 이런 지역 사회 대학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대학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끌려갈 때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50% 이상이 맞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중간에 개선과 수정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저희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연계 대학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